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전 법원 경매 나 홀로 현장 답사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효율적인 답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경매에 임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려면 먼저 경매 물건의 번지, 지번을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인공위성 지도를 통해 해당 물건의 주변을 확인합니다. 해당 물건 주변을 확대 축소하여 우선 IC와의 거리관계, 도로관계 등 접근성이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축사, 공동묘지, 시멘트 공장 등 혐오 시설이나 가격 하락 요인은 없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도로 관계상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엔 인터넷을 통하여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봅니다. 현황 도로라고 하여 위성 지도상 도로가 있어 보여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낼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통해 도로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의 용도 지역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공위성 지도와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서류상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현장 답사를 떠납니다. 간혹 권리 분석이나 서류 검토를 미리 하지 않고 현장 답사를 먼저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자칫하면 현장 답사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살펴본 물건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거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시간과 비용상 답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현장 답사는 반드시 위성 지도와 지적도 등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다녀와야 헛고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 결과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인근 부동산에 들러 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물어봅니다. 또한 반드시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용도대로 쓸 수 있는 땅인지 직접 담당자와 정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는 대략적인 용도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확한 용도와 시설 규모를 얘기해야 담당자가 확실하게 허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또한 가급적 전화 상담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해당 물건의 도면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모두 다 물어볼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현장 답사 임장 활동은 되도록 혼자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답사를 하는 것보다 혼자 답사를 다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답사를 다니다가 현장에서 다른 경쟁자를 만났을 때 서로가 경쟁의식을 느껴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체로 답사 다니는 팀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경쟁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예 입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낙찰받을 욕심에 입찰 가격을 살짝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 답사를 혼자 다니면 설령 경쟁자를 만났다 해도 그런 부담이 한결 적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동산이나 관할관청을 방문할 때 혼자 방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장소인 부동산 사무소에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부동산에서는 경매 물건 손님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좁은 부동산에 몰려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궁금한 것이 많아도 미안한 마음에 시세만 겨우 물어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가격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 급매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본다고 해도 부동산 입장에서 그런 것은 단둘이 있어도 얘기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죠. 거기에 여러 사람 앞에서 급매 물건이 있는지 물어봐도 마음 편하게 얘기해줄 부동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혼자 다니면 물건을 상세히 보기가 편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 답사를 할 때 간혹 물건을 좀 더 상세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바쁜 사람이 있으면 단체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상세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는 보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토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배수관계, 토질 등 여러 가지를 천천히 살펴봐야 나중에 실수가 없습니다. 단체로 답사를 갔다가 제대로 못 본 경우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혼자서 답사를 가야 하겠죠. 그러나 혼자 답사를 가면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물건을 얼마든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 여러 명이 함께 답사를 가거나 친구와 단둘이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대표자 한 명만 부동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차 안에서 대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각자가 다른 부동산에 들러 상담한 내용을 공유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관청에도 여러 명이 함께 가면 이것저것 편하게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명이 주변에 서서 웅성거리면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상담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현장 답사는 혼자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경매는 어차피 경쟁입니다. 공동 입찰이 아닌 한 어느 누구와도 경쟁이죠. 평상시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경매 앞에서는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실전 경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이렇게 혼자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입찰을 하고 그 결과 낙찰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망설여지겠지만 몇 번만 혼자 다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자 다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답사를 혼자 다니는 이유를 통해 나름대로 효율적인 답사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시세를 파악하는 요령, 급매 가격 알아내는 요령, 그리고 급매 물건을 잡는 요령은 16, 17, 18회 그리고 2회차 유튜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